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일 변호사입니다. 어제 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결정이 났는데요.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이분은 헌법재판관 출신인데요. 어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결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이거 안건의 의결을 앞두고 표결을 하기 직전에 안창호 우리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헌재 불신 여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헌재 불신, 나도 헌법재판관에 때 이거죠. 그런 분이 헌재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거기서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헌재 믿지 못한다는 국민이 무려 50%다. 헌재 믿지 못한다는 국민이 무려 50%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강단 있게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역시 인권위원장답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안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어떤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 신분을 이유로, 이게 참 재밌어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권 보호에 소홀히 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그가 누구든 인권 보호는 똑같다는 거죠.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땐, 이거 뭐예요? 헌재의 지금 재판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자해와 국가기관의 난입, 뭘 말하는 거예요?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회가 되는 인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목도해 왔다. 과거에도 그랬지 않냐는 거지. 과거에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자, 근데 이런 불신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우리 사회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종식시라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가 이런 갈등과 혼란의 종식입니다. 근데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심리, 절차적 정당성. 지금 심리를 너무 절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충분하게 심리를 안 하느냐는 거지.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이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헌법적 행위가, 특히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 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많은 국민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된 의결 종족수 등 심판에 대해 비교적 간명한 사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한덕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대행이 복귀해서 경제부총리가 경제에만 집중해서 난제가 신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빨리 복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는 그냥 경제만 해야지 경제부총리가 언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간명한 사건인데 왜 한덕수 총리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끄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된다면, 무시된다면 탄핵 재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하는 탄핵 재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디 헌재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지금 헌재가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 갈등과 분열을 종식해야 된다.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지금 하나하나가 말이죠.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지금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민 분열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다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안 위원장은 말이죠. 이번에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의원 등과 함께 6명이 6대4로 말이죠. 이번에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안건 의결 직후에 말이죠. 전국 공무원 노조 인권의 지부 이런 데에서는 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안창호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의 이런 어떤 용기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할 말을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역시 안창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이분이 말이죠. 그야말로 강단 있는 그런 어떤 법조인으로 유명한데 헌법재판관 할 때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했고, 특히 국가인권위원장 가서도 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확실하게 지금
키를 잡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갖다가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저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냥 뭐 모욕을 갖다가 그냥 면전에서 해대고 이렇게 또 법조인이고 그리고 원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이에 이런 분을 향해서 양문석 같은 자가 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앞에서 막 욕을 하고 뭐 이런 일을 당하는 등 그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1월 13일 날은 좌파들이 사실상 난입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갖다가 방해를 한다든 등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인권위원장인 안창호 지금 전 헌법재판관이 아주 중심을 잘 잡고 나가서 이런 의미 있는 의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아주 정말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티즌들의 지금 환호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죠.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이분도 큰 역할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말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아침에 각오를 거기다 적었더군요. 1월 13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때 국가인권위가 열리지 못했는지 이걸 적나라하게 남겼습니다. 그때 보니까 뭐 정말 가관입니다. 저 민주노총 그저 하고 또 여성 시민단체라고 그러는데 또 인권단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어용이죠. 이런 애들하고 몰려와 가지고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장을 들어가는 문을 막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회의를 무산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신장식이라든지 고민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때 또 와 있었다는 건데 그때 아마 양문석도 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조롱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다음 피켓팅을 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국가인권위를 갖다가 국가인권위들의 인권을 갖다가 유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어떻게 난입이다 이것이 폭동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가 하면 그것은 뭐 영웅시 되는 거고 우파가 하면 난입이 되고 폭동이 되느냐라고 하는 또 비판을 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죠. 그렇게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갖다가 구경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사실상 회의를 방해하니까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걔들도 불법으로 들어왔다면 건조물 침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들뜨고 모욕행위라든가 명예훼손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얼씬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이 서울 중구의 경찰들이라든가 내지는 청원경찰이 있거든요. 인권위원회. 이 청원경찰 그리고 또 지금 뒤로 뒷문을 열어줘서 들어오게 한 국가인권위의 노조 그다음에 뒷문으로 들어왔던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위 복도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결탁을 했고 또 언론도 말이죠. 좌파 언론들만 거기 와가지고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점을 갖다 보도하지 않는 식으로 다 결탁을 했다. 그럼 결국 그것은 이제 좌파 카르텔이 되는 거죠. 좌파 카르텔의 그때 아주 그 민낯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번에 국가인권위의 수장으로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는 지금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이 영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